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여한 당 지도부 만찬이 빈손 만찬으로 끝나면서 당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추경호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다가온 10월에도 국정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의도는 더욱 뜨거울 전망입니다. 일부 여의도 내전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는 검찰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를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 사주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관련 소식까지 짚어봅니다. 한판 승부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예,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토론하는 시간이죠.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한규입니다. 아, 예,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신박 네,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신은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셨던 거. 알겠습니다. 아, 박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청취자들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윤한 갈등 이슈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랄까요?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 너무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 그 여의도 내전 이슈지만 이 또 국민의힘이 너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 이 모습만 봐도 뭐랄까 국민의힘 내부자의 시선은 뭐랄까 좀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여당이라면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가는 당정인데 사실 오랜만에 당정이 만나서 대통령하고 대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예. 뭔가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러한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져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안해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아, 불안한 건 사실 의원들도. 그렇죠. 예, 불안해하시죠. 예. 자, 이 상황을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김한규 의원님.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요즘 여당 공격을 잘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의 방침이 예?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 아, 당의 방침이. 예, 뭐 그런 얘기들 하셔갖고 보니까 여사님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은 자꾸 저희 당 공격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계속 공격하는데 저희는 약간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아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예전에 수석부대표 할 때부터 뵀는데 예. 이렇게 뭐 본인의 감정을 섞는 발언을 하신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본인 원래 성향도 아니신 것 같고 예. 제 생각에는 뭐 용산의 분위기를 당내에서 대신 전하는 역할을 그냥 아주 자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건은 좀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그건 국민 지지를 확 잃어버리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데 본인도 참 괴로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일단 이제 어떤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문제 삼았냐면 이제 신지호 조직부총장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제 그 신 부총장이 한 만찬 참석자가 언론에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발언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대표를 욕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신조 부총장이 한 대표를 비판해서 뭔가 잘 돼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한데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거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호 원내대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이재영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신지호 저 부총장께서는 예, 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만 나가시면 약간 언사가 조금 거칠어지시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공중파가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 좀 약간 자유로워지신다. 조금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은데 이 성질 같아서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건 좀 거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했지만 사실 누군지 알면서 한 얘기니까 예. 거기 그 당사자 누군가요? 몰라서. 아니 여기에는 이제 추경호 저 원내대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유추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추경호 또 대표께서 굉장히 크게 뭐 법적 검토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아까 처음에 예. 이 김용태 의원한테 그 물어보셨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윤한 갈등이라는 걸 보면은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과 그 특히 그 친한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내. 아. 그럼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은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아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변화해야 된다. 아. 근데 다만 오늘 부로 해서 저는 조금 기류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오늘 나왔던 예. 기사를 좀 눈여겨 봤는데요. 예. 그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였습니다. 친한 김 여사 비호감 벼랑 끝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용사는 사과, 김이 결정한 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 말한 김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렇죠. 근데 용산에서 음. 용산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는 그 주제 자체를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사께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용산에서도 지금 흐르는 기류가 아.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본인들이 직접 얘기는 못 하겠으나 음흠. 하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겠으나 이런 기류가 있고 우리도 여사께서 사과를 하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예.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말씀이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대표 독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어찌 보면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영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지금 그쪽으로 지금 여론이라든지 당내 분위기도 흘러가는 게 아닐까. 아마 용산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박 이제 실장님. 이재용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 덧붙이자면 제가 보건대는 기존에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이제 입 밖으로 하기 시작한다. 아. 그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사적으로 보면 여권 관계자들도 여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천 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보도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JTBC가 계속 단독 보도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주 짙어지는 부분들 이런 건 나왔어. 거기에다 의료 대란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여사가 계속 지금 여사 문제가 없어도 국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아하. 여사 문제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뭐 여권 관계자를 들으면 여사 얘기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건 금기시 됐었거든요, 거의. 아, 여당 한 두 달 전 관계자에게? 얘기입니다. 두 달 전 얘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목적 빼고는 거의 금기시 됐었습니다. 아하. 근데 처음에 이른바 친한계 분들 몇 분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공공연화 되졌어요. 아. 그게 기류의 물론 입 밖에 꺼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는 변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걸 담아뒀던 걸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하. 분위기 같습니다. 자, 신조 조직부총장 2시간 전에 SNS에 또 발언을 올렸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 저의 해당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발언의 어떤 부분이 해당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 또 이분이 또 강하게 나오시네요. 자, 우리 김용태 의원님. 이게 조직부총장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도 한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도 했고
첨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매일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잖아요.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또 당대표 사이에서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재자. 조율하기 위해서 아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가령 의원총회 같은 거 하면 당대표가 가끔 오세요. 와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어제도 저희 의원총회 때 한동훈 대표 오셔가지고 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의원들이 대표한테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뭔가 그동안 언론에서 뭐 의료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 이런 것 의원들하고 이제 소통하자라는 인터뷰 기사들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대표한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추경 원내대표가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고 하는 일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확전 안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그 관련해서 모 언론사 부장 언론 기자 논설위원분이나 신지호 부총장이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당직, 특히 부총장급의 당직을 맡으신 분이 개인 유튜버를 잘 안 하시죠. 그리고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유튜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자칫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양상하고 당직에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뭐 최고위원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부총장은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사무총장을 또 보좌해야 할 역할이고 당직 중에 핵심 당직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 좀 삼가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저는 핵심 관계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판 승부에 나와서 오랫동안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예. 여사를 방어를 하려면 좀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사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 뭐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든 어쨌든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 여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방어 못한다고 여당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당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뭐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실에서 또 여사께서 여당한테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방어를 한 명분을 달라.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드릴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 간단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가 돼야 되는데 사과하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사과로 정리가 되는 순간은 시점은 이미 좀 늦은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이 얘기했다라는 건 저도 뭔가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그런 발언까지 하셨다고 보는데 권 의원님이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늦은 시점이다. 네. 권 의원님 정도까지도 권영세 의원님 정도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여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지가 한참 됐다라는 거죠. 사과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사과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명품백 사건이나 공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리되고 국민들이 사과했으니 됐어 하기에는 많이 흘러갔다. 국감 때 아마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하는 게 불안하다. 여사님 관련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제보들이 야당에 들어갈지 야당이 어떤 얘기를 할지 본인들은 되게 불안하다. 정부가 뭐 일 못하는 건 별로 불안한 게 없는데 본인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여사님 얘기들은 본인들이 정보도 없고 뭐 방어할 수 있는 뭔가 준비 자료도 없고 되게 괴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김용태 의원님도 방어의 명분을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김용태 의원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사를 향해서 방어의 명분을 먼저 여사가 줘야 된다라고 해본 건 되게 눈에 띄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의 미래의 희망을
근데 김용태 의원님은 그 전에도 계속 여사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네, 이거 따로 쇼츠로 만들어서 좀 실시간 편집. 예. 쇼츠로 만들어서 좀 JTBC 아, 뉴스룸 그렇죠. 전 근데 앵커께서 방어는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회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근데- 예. 대통령의 애정도 있고. 예,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지호 전략부총장을 조직부총장인가요?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저는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의 성정에도 맞지 않고 스타일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덕숙 총리가 바뀐 것 같다.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바뀌긴 하지만 음. 바뀐 것 같다. 왜 그 시 변곡점을 보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재신임을 하겠다라고 아. 한 뒤에 에이 삐뚤어질 테야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랑 비슷한 건 뭐냐면 예. 두 분 다 원래 조율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장점이 있던 분이에요. 기재부 출신이시고. 예. 그런데 지금 모습들은 두 분 다 약간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면 유추하는 건데 하나의 가능성은 어쨌든 대통령과 당대표가 계속 충돌을 하고 특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약간 우당탕탕 가는 걸 어떻게든 이분들이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려면 약간 충성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음흠.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계속 또는 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 그 짜증이 뭐하는 나왔다라는 얘기 하나 들고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이거 몰라주고 계속 이제 특히 내부에서 계속 갈등을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삐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예. 아. 전화 오는 거 가능성입니다, 아니에요? 추경호 가능성. 대표한테서. 예. 내가 그 왜 정도 그 삐뚤어져? 정도 영향력이면 이게 전화 받으셔야 되고. 자. 자, 이제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더라고요. 받으면 돼요. 본인이 삐졌구나. 예. 자,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일단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한 대표가 말씀도 했고 그런 가운데 독대 성사 요건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럼 그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 김 여사를 지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또 대통령실 입장도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 독대 뭐 이 성사될 것이냐 혹은 또 성사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이냐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안 만나시고 결과가 없겠죠. 그렇긴 한데.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영원히? 아니, 뭐 영원히 안 만나긴 영원히는 않으시겠지만 알겠지만 예. 아니 지금도 어딘가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지나치시고 그런 일은 할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잘 얘기하고 아이템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되는 건 아하. 한동훈 대표가 하드 캐리. 여론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내부적인 비판이 계속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뭐 추석 전에 확 떨어졌다가 요번에 조금 올라간 거는 그 고령층만 올라갔거든요. 70대 이상만. 아하. 그거는 이제 체코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 나이 또래 뭐 30대에서 50대 또는 뭐 수도권 청년 뭐 이런 여론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안 만나줘도 계속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땐 대입 끝나고 만나주시지 않을까. 대입. 내년도 정원을 못 바꿀 때쯤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수능 생각이 끝나고. 듭니다. 그렇죠. 수능 끝나고 죄송합니다.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이란 예. 표현이 익숙치가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이제 레지던트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또 1년이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하. 1년을 채워야 전문의 딸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월까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능 끝나고 2월까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도 사실은 의대 정원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뭐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예.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특검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예.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아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구든 알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해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여당 공격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재용 위원장께서 안경을 딱 벗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힘들어하는 듯한 왜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까? 아니 대응하기가 뭐 힘든 얘기들만 하고 계시니까 네. 아, 당 상황을 보니 네 당장을 예. 보니까 저 사실 금요일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수요일날 나왔으면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가요? 매주 목요일은 또 뉴스토마토가 뭘 내지? 예. 되게 뭐 사실 힘든데.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예. 하긴 그렇겠지만 하여튼 야 이거 금요일에서 다행이다 했는데 나왔더니 역시나 예.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 제가 한숨을 좀 쉬었던 거고요. 예.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던 예. 거 무조건 민주당을 반대만 무지성. 해서 무지성 얘기했고 민주당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음.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 같아요. 뭐냐면 아까 방금 그 말씀하시고 김 의원님 말씀하고 좀 맥락이 같은데 지금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조사들에 가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중도 확장을 위한 거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는 모습도 괜찮지만 사실은 민주당한테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대통령실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 그 만찬 이후에 예. 지금 입장이 확고해진 게 아닌가라는 아하. 부분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인권위원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각각 한 명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추천했는데 야당 추천 후보자만 통과가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약속을 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태 의원님? 저희를 한 방 매겼죠. 아,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여당목 1명, 야당목 1명을 가결시키는 것을 협의를 해 갖고 왔습니다. 아하.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총장에서 각각 정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교섭단체 협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회 예.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관행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본회의에 딱 안건이 올라왔는데 예. 여당 몫은 부결시키고 야당 몫은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변명을 하기를 본회의 전에 야당 의총장에서 서미화 의원인가요? 그 의원님께서 이 여당 몫의 위원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의원들이 설득당했다. 자유토론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랬더라면 최소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여당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한테 이러한 야당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여당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저희도 의총장에서 야당목 위원이 올라왔을 때 반대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배준영 원내수석께서 그래도 여야 간사 간에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의를 해왔으니 이것은 대승적으로 야당목 위원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 여당 의원들은 그 말 듣고 다 가결시켰거든요. 예. 근데 야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거 완전히 협상을 깨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상도 못해요. 서로 어떻게 믿어요? 이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민주당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근데 전 진짜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속일 생각은 근데 없었답니다. 자꾸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표결을 하는 순간까지 고민을 했어요. 말씀하신 그동안의 관행 그래도 여당이 추천했는데 예. 근데 한편으로는 서미화 의원 시각장애인 의원이죠. 예. 본인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했었고 지금 후보자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예.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 다른 자리는 모르겠는데 인권위원으로서는 적절한 분이 아니다라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예. 서미화 의원이 평소에 의총에서 발언도 안 하시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하.
이거는 기존의 선례를 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도부에서는 전혀 뭐 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론이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안 하기 때문에 예. 표결을 하는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분 많거든요. 사실 여당이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래도 대부분 넘어가요. 아. 특히 재선 이상 중진들은 관행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예. 대부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가시거든요. 예. 이번 거는 거의 다 의견이 합쳐졌다라는 생각이 걸 보면서 조금 평소하고는 달랐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 당이 추천한 거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거잖아요. 과반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래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는 뭐 그거는 기존의 관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인권위원만큼은 민주당이 그래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뭐 사기를 당했다 내지는 뭐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었고 그게 총체적으로 모여서 국민의힘을 서운하게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금만 괜찮은 분을 모셔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드리겠다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형식 논리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여야 한 명씩 추천하면 그분을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고, 실제로 다른 인물들도 보면 표가 다 다릅니다. 진짜 상임위원장 할 때 우리 법사위원장 분한테는, 정청래 의원한테는 여당이 표 되게 안 주셨어요. 반대로 여성위원장,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덜한 데는 최다 득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저희는 사전에 그 정도로 뭐 좀 반대가 나오는 정도 아니겠냐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이렇게 됐다. 저 예. 궁금한 게 두 이태영 가지인데, 의원님. 일단 첫 예. 번째는 그러니까 물론 서미아 의원이 의총장에서 반대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럴 때 박성준 수석께서 민주당에 이래 여야 원내수석끼리 협의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의총에서 인사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내에서. 되면 그런 기류가 있으면 원내수석이 사전에 저희 배준영 수석이나 추경호 대표한테 이러한 기밀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관행에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법대로 가기 시작하면, 물론 민주당의 이런 말씀들 법대로 하는 측면에서는 다 맞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상임위원장, 여당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서로 이렇게 추천해도 표 대결에서 다른 데로 가고 하면 예. 관행에 대깨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대로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근거 규정에요, 지금 저희가 추천한 여당 몫의 위원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의결 받으시는 건데, 재의결 못 받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자녀 임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요, 저희가 추천 안 해도 지금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은 이 위원이 계속해서 상임위원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법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의 협상 협의에 대한 관행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 보셨는데 이거는 잠깐 뭐 짧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원내수석끼리 합의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되겠지 했는데 부결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안 된 거고. 근데 만약 뭐 김용태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게 그런 기미가 확실했다면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가 미리 국민의힘에 좀 이런 분위기다, 참고해라 라고 알려줬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영 의원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꼼수 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까 이게 사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통수 맞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표결을 어떻게 하냐는 그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뭐 서미아 의원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구나, 그럼 오히려 뭐 칭찬해 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다만 지도부는 그 내용을 듣고 반드시 국민의힘한테 알려는 줬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이제 힘의 논리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이 이제 된 다음에 유감을 추천이니까 표명한다든가. 유감을 표명하면 예. 됐을
됐을 일이 아닌가. 아하. 어차피 부결은 됐고 예. 네, 유감 정도야 뭐 늘 표명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잠시만 쉽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내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정감사의 시즌이 10월을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또 각 상임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초선인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뭔가 보여줘야겠다. 예, 뭐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예. 잘 한 칼. 교육부가 전 교육위원회여가지고 아,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잘하고 있나. 교육위가 잠깐 홍보를 드리면 예. 올해랑 내년에 교육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영유아는 유보 통합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굉장히 아. 큰 과제거든요. 음. 초등학생들한테 늘봄 학교. 내년부터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에 대한 여론 검토가 있고요. 예. 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에 굉장히 큰 또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준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의대 의료 개혁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 전반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궁금한 김한규 의원. 게 있는데 예. 우리 담배 저는 지금 안 핍니다만 담배 소비세가 이게 교육 예산으로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로 끝나요. 2.6조인데 예. 그거를 이제는 안 주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담배 핀 돈으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여유로운 아까 얘기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쓰는데 연장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어요. 예. 어떻게 되는 어떻게 겁니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주류 이런 데 다 교육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술 마시고 담배 핀 돈으로 예. 일정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게 정치권에 되게 중요한 오래된 이슈입니다. 아하. 이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예. 이제 국가 예산 중에 일정 부분을 교육 예산으로 딱 정해 놓는데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은 그 예산을 빼갖고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아. 다른 국회의원도 거기에 동조돼 갖고 교육청에 가는 예산만 빼내면 아하.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덜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줄었으니까 덜 네, 줄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교육위원하고 비교육위원하고의 같은 당에서도 싸우는 이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마인드가 지금 교육위원이 되셨는지 한번 그게 궁금했고 그래. 거기서는 여야 의원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예산 아까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교과서 이런 거에 다 필요하니까 더 필요하다라고 할 텐데 예. 항상 이제 다른 부처를 담당할 의원들이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예, 그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담금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약 국세 23% 정도가 음, 의무적으로 그냥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육 예산이 적을 때 우리가 뭐 콩나물시루 교실에 있었을 때 각 이건 지방 교육청에 그냥 딱 배분이 되는 돈인데 학생 수가 뭐 예전에 6, 70만 명일 때 예산은 적고 그래서 23% 정도 가는데 지금 그때 비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고 학생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듣는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들으면 실제 뭐 안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돼서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건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런 말씀 계속 하니까 이제 교육부 예산이 깎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지방재정 교육 그 교부금이 그 대학교, 그러니까 고교 특별회계로도 갈 수 있게끔 칸막이 걷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중 고등학생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령 인구가 대학생들은 아직도 학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 대학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또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 초중고의 예산을 빼갖고 대학을 주자는 거니까. 네. 빼갖고 드린다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예. 학생 골고루 갈 수 아. 있게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가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김한규 의원 여가위에 계시는데, 저는 이제 여가위는 복수 상임이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중위, 산업 산자 통상자원부, 네. 중소벤처기업부 어렵네요. 두 가지를 예. 합쳐서 산중위. 이제 산중위라고 요즘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메인이고 이제 복수로 이제 여성가족위원회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너지 이슈,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지방에는 가득 있고 전기를 쓰는 기업들은 수도권에 가득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전력망을 연결시켜서 예, 앞으로 이제 문제 없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생활을 사나 이런 고민이었는데 예,
산중이 딱 갔더니 갑자기 대왕고래가 확 터져갖고 아 대왕고래. 동해 예. 가스전 뭐 이슈를 대통령께서 딱 발표하시니까 예. 예. 이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하. 뭐 이걸로 이제 해야 되나 했더니 또 체코원전 가갖고 대통령은 엄청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여당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도 체코원전 얘기를 한참 많이 하셨잖아요. 만찬 때도. 저도 예.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제가 대통령을 많이 안 뵀지만 예. 볼 때마다 대통령 90%를 얘기하셔갖고 아.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 한번 뵈면 아하. 저기 우리 같이 관심 있어하는 체코원전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 저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뭐 이런 치광구. 거 관련해서 예. 예, 뭐 액트지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의 분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료 분석을 해서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분이 있는데 브라질 분이 있는데 한번 증인 신청을 했고 안 되면 저희가 브라질이라도 가서 현장에서라도 할 생각이 있는데 아.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예.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전 이슈를 다시 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받으면 받겠다. 아브레유를 같은 예, 급이에요? 뭐 이런 분들을. 야. 근데 이분은 받아봤자 안 오실 테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철규 위원장님, 예. 뭐 대표님, 대통령님하고 많이 가까우신 예. 그분께서 이제 산중이 위원장이라 허들을 넘지 못하고 아. 안타깝게도 뭐 증인들은 거의 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교육이랑 좀 상황이 다르네요. 교육이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해가지고요. 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오늘 약간 좀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협상 이게 뭐, 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검증을 하겠다고 여당하고 협상도 없이 야당이 단독을 아하. 밀어붙이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 자녀와 관련해가지고 아. 뭐 관련 증인을 하겠다고. 근데 여당이 누굴 부르려고 하면 야당은 협상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증인 채택은 어려운데 야당은 그냥 힘으로 단독으로 증인 채택을 해버리니까 예. 당황스럽긴 하죠. 예. 자, 아무래도 또 이제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그 법사위도 굉장히 이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증인 100명이 채택이 됐고 그 100명 중엔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재영 의원께서 목요일에는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뉴스토마토가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도 JTBC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그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김만규 의원님이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네. 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김영선 전 의원은 저랑 같이 이제 입사 동기 보궐선거 동기로 맞네요. 국회에 맞네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총 7명이 이제 그때 국회로 같이 들어갔는데 예. 뭐 안철수 의원, 이재명 대표님, 뭐 저, 뭐 김영선 의원님, 어휴, 뭐 이런 뭐 분들, 아주, 예. 있는데 박정아 의원, 뭐 그다음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신 장동 의원님, 뭐 이런 분이 다 입사 동기인데, 예. 동기들이 다 구직한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시네. 저 빼고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그러면서 하고 한판 승부에 있는데, 계시고. 예.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어.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 김영선 의원님 한 10년 동안 어. 약간 원외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나 아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을 보았더니 뉴스에 나온 거는 총선 얘기만 나오는데 2022년 지방선거 때 이분이 얼마나 이 명태균이란 분이 얼마나 역할을 했겠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궁금해졌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아주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예. 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판이라고 불러야겠는 정치판에 이렇게 컨설팅 여론조사 뭐 이런 업계에 있으면서 예. 인맥을 이용해서 공천에 관여하겠다고 정치 지망생들을 현혹시키는 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일거에 소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영 의원님. 예. 그 사실 이게 몇 주 됐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우리 신동욱 의원도 오셨을 신동욱. 때, 예. 예. 오셨을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는 데 있어서 그때 이준석 그 예. 의원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올 때 네. 저는 그래 진짜 이거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워낙에 좀 자기 장사 소위 말하는 이걸 하고 다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르는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돈이 오가고 그거 걸리기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희는
뭐 그 공천을 받으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상상도 못할 이런 사람들이 뭐 지방에 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구나. 이거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만 그럼 연루됐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디로 튈지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명태균 씨라는 분이 김영선 의원이 정치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함께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본인 고향으로 돌아간 거였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지방선 2018년 경남지사. 그렇죠. 예, 경남지사부터 그 시작을 시점부터 해서. 예, 내려갔었죠. 맞습니다. 김영선 그때부터 전 의원은. 그러니까 2022년에 그 재보궐선거 아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나름 한 4, 5년 정도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뭐 끈끈함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그 뭐 세비 반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활동들 이런 모습을 보면 예. 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한기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예, 근데 빨리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그건 또 사라지고 여론조사 얘기 나오고 뭐 계속 좀 초점이 흔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어떻게 해서 아젠다 키핑을 해야 할지. 여론조사는 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데 그건 제가 예전에 질문 문항은 어차피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앙선관위 다 신고가 돼 있고. 되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조작이 있다 그럼 그건 크죠. 근데 이제 거기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이 씨도 숫자 조작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미리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약간 그건 공표가 안 되는 조사입니다. 약간 자체 리허설 여론조사. 통해서 해보고 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중치를 혹시 이렇게 하고 하면 조사가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만약 P&R 네트워크스에 의뢰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건 뭐 제 현재 가정의 영역이고 나온 게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정치 브로커인데 많잖아요. 정치 브로커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뭐 경선 때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이게 가장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고 하는데 그거는 일개 개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며칠씩 얘기하고 논쟁하고 명태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탐구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이슈가 주요시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 명태균 씨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저는 명태균 씨의 말에 과장도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얘기한 대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뜬금없이 공천받고 당선이 됐고 예.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이 5선의 중진 의원이 세비의 반을 뚝 잘라서 이분에게 주고 절절매더라. 그럼 명태균 씨가 어떤 뒷배를 이용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봐요. 뒷배가 있었구나. 뒷배는 근데 처음 녹취 나오고 그리고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뒷배가 대통령 또는 여사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도 문제지만 여사가 개입됐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이건 명태균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지금 뭐 이상하게 홍매화 나오고 그러면서 표현이 약간 이상하게 갔는데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뒷배가 누구냐. 왜냐면 우리가 믿고 위임한 권력이 예. 그것도 여사는 사실 위임하지 않았죠. 근데 공천의 여사가 다 개입해서 누구 주고 뭐 사실은 24년 같은 경우는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공천 개입이 아니라 예. 그 창원의창의 자리를 비우기 위한 공천 개입이거든요. 아하. 그런 식으로 만약 갔다 그러면 이건 되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이제 명 씨가 운영하는 뭐 여론조사 회사든 연구소든 이런 데다가 이제 국민의힘 지자체 그러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거 아니 이분은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활동하는데 있고.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여기다가 업무를 맡겼죠 여론조사나. 예. 근데 제가 2020년에 강남병에 출마했었는데 예. 저희 지역은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어서 아. 선거 날 때까지 제가 혹시나 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지는 거니까 저도 안 하고 상대방인 보수층이나 언론사에서도 전혀 안 해요. 다 비용이니까. 그렇죠. 아. 근데 경남에서 왜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하죠. 불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컨설팅 업체나 여론조사 업체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당내 예. 경선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근데 않습니까? 예. 조금 저는 김한기 의원하고 예. 생각이 다른 예. 게 이기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아하. 데이터에 기반하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논점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후보로 출마하면 개인 데이터나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예. 이렇게 파악이 돼야 내가 어느 선거 전략을 짤 때 어느 동에 더 집중할 것인지 어느 면에 더 집중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경남도 그렇게 해당되겠죠. 경남은 또 이렇게 완벽하게 여당 뭐 강세긴 하지만 어떤 그 가끔씩은 또 야당에서 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 또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 경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제 민주당이 가끔 당선이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한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천 받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분들한테는. 아. 서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바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큰 틀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예. 사실 경남 뭐 그리고 그 외 지방은 음. 그 의원들이 내가 이거 이겨야지만이 경선에서 이겨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본인 인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는 기계적으로 아하. 돈을 쓰면서 합니다.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본인의 선거 운동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박성태 박 실장. 실장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예, 달라게 말해주세요. 네. 예, 그래야지 아니, 토론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아까 뭐 합리적인 의심, 뒷배가 누구냐, 다 궁금하죠. 솔직히 말해서 예. 궁금한데 예. 저 알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의심할 그러니까 여지 없이 추정하고 단정적으로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단정은 조금 아니, 빼겠습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계속 유지해 주세요. 계속 유지하지. 왜 바로 말지. 뜻을 꺾어? 공격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뒷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나 뭐 여사나 이 얘기인데 예. 사실 지금 이 이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다른 데로 흐르는 이유는 김영선과 명태균의 역할 흐르는 이유는 예. 솔직히 말해서 아. 그 뒷배에 대한 핵심 증거라든지 자료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 그리고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거를 활용을 얼마만큼 과장했는지는 저는 오히려 상상이 가는데 예. 그분들이 과연 여사가 거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핵심 증거가 없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뒷배다 뭐 여사가 지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해 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아, 예. 둘이 싸우면 그러니까 5단어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하는데 아주 조금 의심만 남겨두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의원님도 그런데 이재용 의원님도 의심은 되지 않나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정을 하지 말자고 순간 찔린 것 같아요. 예, 순간 이렇게 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2024년 지역구 옮기는 문제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뭔가 제보가 있고 언론 기사가 있는데 예. 전혀 의심이 되지 않으신가요? 아니지 제가 아까 아니, 의심할 그래서 부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뒷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아유, 이르다고 그렇죠. 아니, 말씀드린 저는 거죠. 뭐 박 시장님이 잘못한 거는 오케이. 그래 뭐 인정하셨죠 제가, 그러면.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용 의원님도 저는 이해심이 넓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의심할 부분은 있다라고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당 의원들한테 야, 왜 한동훈 대표랑 이제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겠냐. 아하. 그래서 야, 혹시 이원모 비서관을 공천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줘서 그렇게 싸웠냐라고 했더니 뭔 소리냐. 이원모 의원은 좋은 데 간 거다. 공천. 예. 본인이 뭔가 이제 전임자들의 문제 때문에 당선이 안 됐지. 예. 엄청나게 그쪽에서 신경 써서 좋은 데 간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당연히 어. 뭐 본인들이 잘은 모르지만 예.
여사님이 관여했을 거라는 의심들을 하더라.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이재용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한 3초 안 나.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그 공천 때 예. 포천 가평에서 오자 경선하고 마지막까지 결선 경선하고 마지막 공천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그 경선 상대 중에 여사와 가깝다, 여사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팔고 다니신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 공천이 공정했던 거 아닌가를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진짜 팔기만 한 분들. 아, 예. 이렇게 해서 여의도 내전은 해기 끝 계속 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현 한판 승부 2부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그 문제 2부에서 다룹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보고에서 예, 이 사건 처분 방향을 보고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요.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그리고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까지 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었고 이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 총장은 이 수사팀의 보고를 들었으니 이제 이르면 다음 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맥락의 발언이었는지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예. 자, 박찬대 원내대표, 그 전 발언은 이재명 대표,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이 맥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성경 많이 한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것을 꼬집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왕자 논란 한참 심할 때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웃어 넘겨야 하는 일이다라고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예.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우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예.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성경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구절이 있다라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감추기 위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한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크리스찬인 것 같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맥락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불기소 유력하다는 관측이고 이제 수사 심의가 두 번이나 열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라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한번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곤란해 하지 않을까 검찰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논리를 보면은 약간 저는 빈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최재형 목사 예. 기소해야 된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건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면은 수심위도 보는 데 있어서 15명씩 15명씩 30명 아닙니까? 물론 멤버들은 틀리지만 그럼 그것도 합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숫자로 보면 뭐예요? 15대 0이었고 8대 7이니까 23대 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분을 쌓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8대 7이라는 건 뭐 치열했겠구나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치열했으나 한 표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한테 재량이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불기소 처분을 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박 시장님. 국민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심의가 같은 사건을 두고 물론 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다르지만 다른 의견을 권고했는데 재판부도 예를 들어서 1심, 2심, 대법원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심까지 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고 만약 다른 게 있다. 물론 이분이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가 엄청 큰 사회적 약자고 죄질이 크지 않다면 검찰이 너무 기소를 안 바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부분이라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좀 있다고 느낀다면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 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자일수록 더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수심에서 한 분이 뭐 법조인 출신 분이 이거는 법적 기소돼서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검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하는 행태가 아니고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모든 게 그러면 다 기소하면 되니까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지만 무슨 뭐 어떤 약자나 아주 작은 사건들 옛날에 무슨 뭐 버스 기사가 그 자판기 커피 먹은 것도 기소해서 유죄 나왔었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대신 여사 문제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서 권력 법이 검찰이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서로 수심이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검찰은 특히 권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 갈 것 같아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서.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이제 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죠. 25만 원 지원법. 자, 이번에는 또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또 예로 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야권들끼리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돌아왔다가 결국 이제 폐기가 됐죠. 재의결 끝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 라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라고 이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리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 요소도 크고 경기 부양 효과는 적은 반면에 물가 상승만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쟁이긴 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정책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재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은 기재위 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념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경기 부양에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 반대하는 측인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아마 인구도 제일 많고 사실 이 쿠폰 같은 것이 발행이 되게 되면 가장 많이 그거를 발행하는 뭐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도지사가 현역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소위 말하는 거 퍼퓰리스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닥 이렇게 들을 만한 아니면 마음을 살 만한 정책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로 보입니다. 박 실장이. 뭐 전 맞다 틀리다보다 제 의견이고 저는 이 보편적 지원하는 특히 뭐 지역 화폐랄지 25만 원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해왔는데요. 예. 근데 정무적으로 본다면 여론도 사실은 이 전국민 지원이나 지역 화폐를 동등하게 주는 부분에서 부정적 의견이 뭐 거의 비슷하거나 많거나 그래요. 근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관철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정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제 의견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예를 들어 중국이 5억 위안이라고 하면 뭐 1,000억 정도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럼 우리나라도 뭐 관광 활성화나 이럴 때 가끔 쿠폰 뿌리는 경우 있어요. 예. 뭐 정부는 좀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아닌가 싶고 만약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그러면 예전에 25만 원일 때 13조였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엄청 큰 돈이죠. 큰 돈이죠. 13조. 지금 자영업 위기라고 계속 되는데 자영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그 돈이면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외생 변수로 인한 위기 때는 이런 전국민 지원금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수 부지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더 약한 사람들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지원 안 해요. 말만 있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 가면 늘 하던 것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면 민주당이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필적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덩치에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내수 부진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특단의 대책은 다 부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의힘도 말로만 전국민 지원은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 네.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민 안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도 이제 찬성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선거 같은 시즌도 있고 하면은 지역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25만 원 지원 같은 정책을 마냥 반대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예,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약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내부 기류도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민주당과 협의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게 예.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워낙 당내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 법에 예. 대해서만큼은 이쪽에 설득이 안 돼가지고 번번이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여야가 이런 면에서 좀 선별 지급하자는 쪽으로 좀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정쟁에 휘말리면서 전혀 테이블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극단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아까 한 마디만 잠깐 짧게 드리면 그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전 반대하는 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지 말고 선별적으로 주자는 얘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소외계층을 완전히 뭐 진짜 말 그대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씀이 얘기 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아니 안 되는 것 그거야말로 같아서. 사실은 민주당이 네.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주자는 의견이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반대지만 좀 뭐 당원도 아니고 어차피 반대지만 다 주자는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면 자 그럼 다 주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 주지 말자만 있다는 거죠. 아니요, 선별 그럼 지원해 주자만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한 2달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 차등 선별 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시민소통 비서관실을 통해서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했다라는 의혹인데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니네 그 백은종이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그래요? 그렇게 그날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예. 야, 그런 나를 이렇게 밀어내냐. 예, 자, 두 개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이제 처음에 야, 니네 백은종이 하고 있지 하고 말했던 분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이고, 대답을 했던 분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까? 일단은 김대남 전 비서관이 굉장히 나를 부수고 이런 나를 밀어내 뭐 이런 식의 또 대화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3일 30분간 이뤄진 통화 녹취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신을 밀어냈다라는 것은 총선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언론장과 공동 취재단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까지 지금 계속해서 관련 보도가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요지는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겨냥해 새로운 우파 단체가 고발을 하고 항의 집회를 한 게 많았는데, 그 뒷배가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일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온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개된 녹취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이 지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성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죠. 새로운 민심 새민연, 이 단체가 고발 사주를 대행했다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김 전 행정관의 말을 조금 더 옮겨 보면요, 내가 용산에 있을 때 우리 새민연이라고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광고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그날이를 치면서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2022년 7월 9일에 총회를 거쳐서 9월에 행정안전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거죠. 이 외에도 세민연은 소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 보도와 관련해가지고도 2022년 9월 박성재 당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고발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일삼는 MBC는 해체하라, 또 이 사적인 대화를 방송에 내보내 국가망신시킨 기자들을 퇴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집회도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 겁니다. 예, 이제 이 이명수 기자는 그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에도 등장했던 그분인데, 이번엔 또 이제 대통령실 전 비서관과의 또 녹취에도 등장하면서 굉장히 모든 녹취에 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 관련 얘기여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되게 큰 사안이고요.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광고도 주고 시민단체를 그러니까 만들도록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광고도 주고 그리고 고발도 사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비서관이 친한, 이분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했던 분인데, 친한 유튜버들에게 이것 좀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니까 이건 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는 관제 대모까지 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차라리 여사가 여사 문제나 또는 다른 문제에서 당사자들이 떳떳이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면 뭐 전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그것도 그 뒤로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고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당연히 공수처든 검찰이 이제 못 믿겠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못 믿으십니까?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분이 김대남 전 대통령 시민소통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소통 비서관이면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1대1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단체들과 접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통을 좀 잘 강화하기 위해서 뭐 접촉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영 의원께서는 시민 소통관이 당연히 시민단체하고 소통해야 되는 건 맞죠.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요 내용을 저 녹취를 들으면서 참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정치판에 있으면 공공연하게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현 과거 정보 다 합해서
합쳐서 시민단체를 활용한 이런 그 정치적 행위들, 고소고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는 이 녹취록이 터진 게 저는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그래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예. 본인의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불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기에서 보여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용산에 몸을 담았었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예. 마지막에 그 관계가 이제 그 어떻게 그 공천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와서 이런 식으로 녹취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기자하고 또 특히 우리하고는 어찌 보면 이 정권하고는 각이 서 있는 기자와 서울의 저런 대화를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아까 뭐 명태균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요즘 용산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 대통령이 무슨 말 하시거나 뭐 무슨 여사가 무슨 행위를 하면 시시각각 다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이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립이 약해지는 건데 2년 반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녹취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녹취가 있었던 대화를 한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 가장 반대쪽에 있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저런 얘기를 한 거는 배경이 있죠. 이것도 이제 서울의 소리에 보도가 됐던 건데 김대남 행정관이 원래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비 후보로 현수막까지 내걸고 그랬었는데 이원무 인사비서관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무 비서관이 강남에 출마한다고 원래 했었죠. 그런데 친윤 핵심이 가장 노른자에 출마한다는 비난이 엄청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며칠간 그 비난을 먹다가 이현모 비서관이 강남을 안 가겠다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제시된 데가 용인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은 용인갑 준비하다가 굴러온 돌에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평소에 안면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예. 본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발 사주를 한 거를 그냥 툭툭 다 털어놓게 되는 이건 뭐 억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털어놓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저희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냥 고발 사주를 친한 단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뭐 시민단체도 같이 뜻이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야 이런 거 문제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 뭐 그런 거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산까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광고도 대줬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래서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정화 공동취재단이 구성이 됐고 오마이뉴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우리 곽우진 기자 추가 보도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좀 이 사안보다 이 녹취 내용보다 좀 더 파급력 있는 혹은 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수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였다. 소위 이제 언론 장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뭔가 의구심이나 심증들은 많았지만 이거를 증명해줄 만한 명확한 물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그 공동취재단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로부터 많은 걸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방증할 만한 여러 사안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토대로 좀 추가적인 보도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조만간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될 건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추가 취재가 나오는 대로 또 좀 저희가 해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앞에 밀린 게 많아가지고. 예, 박사님 시장이 요즘 애드립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 많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 60대 군 경계병 제안을 해서 논란이 났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오늘 저희 김현정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입대 가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해명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있죠. 예.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했던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그리고 5,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라면서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좀 크게 일자 오늘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50, 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 이것이 일각의 오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50대, 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일을 한다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은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 효과도 있고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게 참 잠이 없어진다고 할까? 제가 그 라디오를 직접 들었었는데 예.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걸 쭉 들었는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무를 쪼개서 그러면 5060 또 성일종 의원도 4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 군무원이죠. 예. 군무원으로 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서 관리만 잘 되면 예. 사실 기존에 그걸 하고 있던 현역 장병들을 보다 더 군인 실제 본업에 더 할 수 있는 네. 그런 군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잠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좀 부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예. 제가 잠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박수도 시장님은 어디 군을 다녔어요? 예? 병장 출신이세요? 병장? 저는 수경 출신입니다. 아, 예, 수경. 수경.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수경이 이제 바다가 아니라 저기 의경의 병장이 알겠습니다. 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대 근무하고 뭐 이런 걸 아마 성일종 의원은 이제 야간 근무 이제 교대 근무하는 예. 그런 게 되게 힘든 업무니까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경계병이나 이제 예. 뭐 철책을 지키는 건 아니죠. 예. 5060이 가서. 음. 근데 이제 다른 업무들을 좀 잘 만들어 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예. 강제 징집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재입 때 그런 거 네. 아닌 것 같고 이재용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는 일단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알맹이만 빼 보면은. 예. 근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어허.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음. 요 얘기 건강한 분들이 많고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 이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뭐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예. 큰 발언은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예.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이라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예. 제 생각은 조금 더해도 예. 되지 않을까. 아하. 저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하. 평론하기 힘들어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자, 우리 라고 봅니다. 병장 출신 우리 곽우신 기자. 네.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사실은 성일종 의원이 이런 식의 말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공공 임대주택 가면은 정신병 걸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또 크게 일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원래 취지는 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주거 환경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개선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굳이 이런 말씀으로 자꾸 왜곡하는 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이재용 의원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